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저녁 6시 25분입니다. 강의 2개를 한 번에 오픈했습니다. 근데 요 강의 2개가 아마도 어쩌면 제가 이제 그 인프런에다가 올리는 마지막 C++ 계열 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. 제 전문 분야죠. 어쨌든 C++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계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해 왔었습니다. 기타 이제 뭐 언어적인 특성상 C나 C, C++ 같은 네이티브 코드들은 이제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이제 CS 이론들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받침이 돼줘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거창하게 또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들을 또 꺼내보는데, 그래서 마지막 강의 2개가 뭐냐, 이 2가지입니다. MFC 프로그래밍 파트 부분에서 이제 몇몇 다루지 못했던,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. 그래서 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API 훅에 대해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. MFC 응용, 여기서 이제 뭐 다루는지 그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. 이제 핵심은 이 2개입니다. 그러니까 뭐, 타이머, 이제 3개죠. 죄송합니다. 2개가 아니고 3개. 타이머, 그 다음 작업자 스레드,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.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이제 지금 저는 이제 ODBC라고 얘기를 해놨는데, 이 ODBC 외에 뭐가 있냐면은, 이제 OLEDB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.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ADO니 뭐 요런 거 있는데, 요거를 지금 우리가 쓰나 생각해 보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윈도우 계열에서 지금까지도 써먹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기법은 ODBC만 있거든요.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에요. 그냥 성능 때문에 그래요. 성능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, 사실 뭐 이 스레드 제어 요 부분은 요거는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.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, 기존에 이제 제가 만든 강의는 이제 이제 윈32죠. 윈32 기반의 이제 그 API 방식으로 이제 스레드를 다루고 있는데, 그거를 이제 MFC로 랩핑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, 결국은 이제 MFC 응용 수업을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온전하게 응용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스레드 나오고 동기화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동기화란 이 메시지 루프와의 동기화가 포함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,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강의에 담았다, 뭐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윈도우 계열에서 쓸데없는 거 빼고 딱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꼭 필요한 것만, 이걸 최소한으로 담았습니다. 더 많은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저 3가지만 담았어요. 그리고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, 우리 채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과거 이제 좀 경험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혹은 그 이후부터 이 MFC, ODBC 컨슈머 위저드가 이게 제공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MFC 공부를 하셨던 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제일 많이 쓰는데, 요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려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 탭이 하나 없네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? 약간 멘붕이 살짝 와요. 그럼 내가 알던 상식대로는 이게 뭐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든 싫든 어떻게 하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API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윈도우즈 API 방식을 쓰시는 게 좋고, 이거를 이제 GUI하고 연동해 갖고 작동시키게 할 건지 요거 고민 좀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, 어떤 서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게임 서버 같은 걸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
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뻔해 갖고 있는 게 네트워크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소켓 얘기 나올 테니까 IOCP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쓰는 이유가 고성능 때문인데, 이 고성능을 내자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상에서의 IO 성능을 극대화하자라는 건데, 결국 이 데이터라는 서버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연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성능이라든지 등등등을 따져가지고 작동시키려고 한다면 좋든 싫든 이때는 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예전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C 레코드셋 클래스라고 있는데 그게 조금 느려요. 그래서 좋든 싫든 특히 온라인 게임 서버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. IOCP 하시는 거랑 이제 API 방식으로 이제 그 DB 쓰시는 법을 아셔야 되고, 나머지는 개념적인 이해만 조금 알면 됩니다. 네,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DB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실은 또 이제 별도의 소프트웨어죠.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게 뭐 서버 역할을 하든 뭐라든.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도 별도의 프로그램이죠. 그러니까 둘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만약에 로컬 머신에 같이 있으면은 IPC가 돼버리는 게, 얘도 이제 프로그램, 얘도 프로그램이죠. 두 개의 독립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고, 만약에 별도의 머신으로 따로 떨어진다,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, 그럼 적어도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로 PC 쪽에서만 많이 하셨을 때 이제 많이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이제 IPC 방식, 별도 프로그램으로 떨어져만 있는 내 PC에서 돌아가는 이런 경우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DSN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트워크로 돼 있을 경우도 있지만, 보안이라는 이유가 딱 여기에 결합이 되면은 이런 DSN 등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별로 대단할 건 없고, 이 연결과 관련돼서 이제 문자열만 좀 잘 써주시면 돼요. 근데 그 문자열 쓰는 게 이제 DB 벤더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, 공통된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뭐 벤더 특수화되는 건 거기 매뉴얼 보시면 되는 거고, 우선은 이제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문법들이 있는데 그것 정도는 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API 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건 뭐 뒷얘기인데, 이 API 훅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뭐 기본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기본편 만들고 이거에 이제 응용편을 만들면서 이 응용편에다가 API 훅을 포함을 시킬까 말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랬는데 그거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응용편을 따로 만드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커널을 다루든 뭐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이 이제 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분리를 시켰습니다. 자, 근데 이 윈도우즈 API 훅이라는 주제 자체가 수강 조건이 매우 높습니다. 예저녁에 아무나 보실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. 일단 C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디스어셈블 코드 일부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. 네, 그래서 간단한 어셈블러 코드는 뭐 이제 인라인으로 기술할 줄도 알아야 되고,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이 API 훅은 네, 쉽지가 않아요. 전체 강의 시간은 뭐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, 실제로 핵심에 해당되는 수업은 제가 보기에는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핵심에 해당되는데, 그런 얘기들을 2시간 30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어셈블러도 알아야죠. C 언어 뭐 스택 프레임 구조 다 알아야 되죠.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가상 메모리의 개념,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, 그 관리와 관련된 거 포함하고, 그 다음 DLL에 대한 거 안다고 치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 수업은 아무나 들으시기가 조금 어렵고, 그 다음에 소켓 일부에 대한 기능을 넣어놨는데, 이건 뭐 때문이냐면은, 요거는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 PC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. 이 PC 방화벽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
이런 가짜로 이제 페이크 형태를 만들 때 이거를 후킹을 하거든요. API, 소켓 API를 훅하는 방식으로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사용되는 게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데,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자는 차원에서 넣어두기도 했습니다.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.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미 작동 중인데, 이 프로세스가 작동 중인데 이거를 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고, 무슨 얘기냐,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서도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적으로 어떤 코드만 런타임에 그냥 바꿔버릴 수 있을까,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을까, 이게 가능하거든요. 사실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MS에도 있었고, 운영체제를 재부팅하지 않고 보안 패치했을 때 운영체제 코드에 이제 어떤 패치 코드가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API 훅으로 일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좀 강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. 그래서 길게 안 빼고 쓸데없는 거 빼고 API 훅만 그냥 잔뜩 때려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택 프레임 관련돼서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,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면, 자, 스택 프레임 같은 경우 이제 함수가 콜이 되면 이렇게 콜이 이루어지는 순간 호출자에 의해서 혹은 피호출자 뭐 그거 등등등에 의해서 뭐 스택이 뭐 정리가 되고, 그걸 함수 호출 규칙이라고 뭐 있잖아요. 아무튼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택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죠. 스택이 증가하게 되고, 만약에 이제 함수가 리턴한다 그러면 이 증가된 것만큼 돌아오죠. 그런 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.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펑션 프롤로그라 그래요. 펑션 프롤로그라 그러고, 이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프롤로그가 아니고 이제 에필로그가 되는데, 그래서 펑션 프롤로그 에필로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걸 좀 아셔야 돼서 요것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. 그것까지 알고 이거를 이제 그 어셈 코드로 이제 스스로 만들고 빼고 지우는 능력만 갖추고 거기에 일부 개념만 탑재하면 사실은 API 훅이 그냥 끝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뭐 네이키드 함수라고 있는데 이딴 거 저딴 거 좀 알아가시면 뭐 이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그 뭔가 이제 기교라고 할 만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, 수업에서. 그래서 이 윈도우즈 API 훅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는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아니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이 기술 자체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, 이게 이제 보안에서도 쓰는데 이게 해킹하는 기법이기도 해요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, 그래,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었다.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, 네, 이런 좀 걱정이 있었다라는 말씀 그냥 뒷얘기로 드려봅니다. 자,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수업을 한 번에 오픈하게 됐는데, 그 두 가지 수업을 한 번에 오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, 이 부트캠프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현재 부트캠프에 참여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, 이 참여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 응용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API 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일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판단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캠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달에 이제 보통 제가 한 달에 하나 오픈하기도 좀 그랬는데,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오픈하게 된 이유는 캠프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. 자, 어쨌든 이 두 강의는 제가 만드는 윈도우즈 계열 C++ 계열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실은 뭐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 강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,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아마 그 제가 독하게 C를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될 이제 선형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핵심이 되는 거는 그 강의에서도 자료 구조가 핵심이 되진 않았어요. 이거가 핵심이 아니고 그걸 캐싱하는 개념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했는데, 그런 설명은 그 어떤 자료구조 수업에서도 잘 안 하시거든요.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, 제가.
그냥 자료 구조 그 자체에 집중하기 바빠가지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, 근본적으로 왜 자료 구조를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미 설명을 다 했어. 그 선형 구조에서. 그럼 남은 거 이제 비선형 구조에서 이제 요거만 뭐 몇 가지 따져주면 될 일인 건데, 이걸 굳이 강의로 만들어서 또 뭐 사라 말아라 할 필요가 있을까? 그래서 현재는 지금 좀 마음이 유튜브로만 공개하는 쪽으로, 네, 이제 뭐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. 네, 그렇다,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만들게 되면 그냥 뭐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강의 정도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. 뭐 그걸 그렇게 굳이 뭐 파는 강의로 만들 생각은 좀 없다라는 점 말씀 또 드립니다. 잡다한 주제들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. 윈도우 계열에.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서비스 프로그래밍이 있어요. 근데 이걸 안 했거든요. 이것도 안 했고. 근데 이걸 논하다 보면 권한 조정이나 뭐 이제 윈도우의 데스크탑 화면을 하나의 터미널로 봤을 때 이제 그거랑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,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워낙 자료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어느 단계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런 건 내가 혼자 찾아서도 할 판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설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속이 홀가분한 상태가 됐습니다.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해야 할 일이었다. 뭐 강의 하나 만들면서 별 거창한 소리 다 하고 있네, 그렇게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냥 뭐 지 혼자 그런가 보죠. 이해해 주세요. 뭐 제가 뭐 그런가 보죠. 뭔가 속이 후련한가 봐요. 네, 아무튼 그 해야 할 일을 끝냈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좀 홀가분해졌습니다. 어쨌든 이제 그 향후 계획도 이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뭐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였죠. 그래서 이제 향후는 이제 자바 계열로 강의 제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독하게 시작하는 자바가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다음 달에 오픈하겠습니다. 네, 그럴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쉽게 뭐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쉽게 맞아요. 네, 그 맨날 제가 하던 얘기의 연장선인데, 뭐 언어가 뭐 대수입니까? 뭐 C++, 뭐 자바, 그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 언어를 안다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래서 이 언어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데, 어떤 소프트웨어 뭐 만들 거야? 이런 거거든요. 뭐 실무라는 게 별게 있어요.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, 그게 C++이 좋으면 C++ 쓰는 거고요. 파이썬이 좋으면 파이썬 쓰는 거예요. 실전에서 써먹는 언어, 그런 개념은 없어요.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분야의 특성이 일부 있지만, 언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자바나 C++이나 C나 뭐 다른 뭐가 얼마나 다를 것이며, 그죠? 네, 그래서 독하게 시작하는 자바의 커리큘럼이 나오면 공개해 드릴게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, 이게 독하게 시작하는 자바 강인지, 독하게 시작하는 C++ 강인지, 독하게 시작하는 C 강인지 헷갈리실 거예요.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, 이유는 간단합니다. 언어를 배울 때 해야 될 게 어차피 똑같아요. 그걸 문법을 자바를 썼냐, 언어를 뭘 썼냐, 이 차이인 거죠. 자,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쪽 부분하고 특히 부트캠프 인원들한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 개인 공부는 끝났다. 팀 과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. 이때 이제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협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조금 이런 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깃이 됐든 깃허브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 코드 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형상 관리 체계 관리,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자체와 관련된 도구가 있겠죠. 뭐 이제 슬랙이 될 수도 있겠고, 뭐가 됐든 하여튼.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팀 단위로 묶어서 같이 쓰면서 이야기도 할 거고, 그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. 이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,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무에 가서 쓰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,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
뭐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잘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어쨌든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제가 만든 수업 중에서 이해하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타이틀을 걸어준 강의가 딱 두 놈입니다. 예, 그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있죠. 예,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윈도우즈 훅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는 강의는 얘네 둘이가 끝일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,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늘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. 뭐 틀에 박힌 말이지만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대단히 좋지를 못합니다. 예, 오늘 또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약도 먹었는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좀 났는지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. 크게 더운 건 아닌데 지금 이 느낌으로 봐서는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정상산인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제가 영상 촬영 중에 뭐 혀가 좀 꼬이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원래 발음도 안 좋았지만 오늘은 약 기운도 있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네,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할인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